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드디어 연준이 나왔고 새벽 잘 설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하여튼 딱 연준 그 나오자마자 바로 주가가 플러스로 돌아버리더라고 강하게. 그 결정문 나왔을 때는 좀 하락을 했다가 이제 그쵸. 기자회견 하면서 다 올랐더라고요. 그냥 뭐 시장의 기대가 되게 낮았다는 것을 확인했던 날인 것 같고요. 기대가 낮았기 때문에 파웰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고. 근데 뭐 그걸 다 떠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신중호 팀장도 좀 이따 어디 가야 되죠? 되게 바빠졌잖아요. 지금 아침에 막 목들이 벌써 쉬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원래 그 신중호 팀장이랑 얘기했던 게 우리가 좀 몇 개월간 좀 우리가 좀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연준 이후에 좀 한번 위로 볼까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네. 하여튼 고민해 봅시다. 근데 또 아침에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아직도 속단하기는 좀 힘든 시점이라는 게 지금 신종호 팀장이라는 전략팀 의견인 것 같아서. 그리고 어제 내가 상당히 데이터로 봤을 때는 꼭 들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정다운 퀀트가 말했던 같이 녹음했던 부분이 있는데 정다운 퀀트가 했던 부분도 들어보면 미국은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은 좋은데 한국이 과연 그걸 얼마나 반영할지가 좀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준 얘기 좀 일단 듣고 우리 신종호 씨랑 같이 얘기 좀 할 텐데 총평부터 해봅시다. 하여튼 우현 연구원이 자료를 썼으니까 총평 어땠어요? 어제 연준? 총평은 지금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보다는 매파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연준은 현재 스탠스에서 잘 마무리를 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냥 잘 마무리했다. 선물은 안 주지 않았어요? 네, 선물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 변화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완화적인 추가 조치를 해줄 필요성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서 뭔가 바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걸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연준이 잘 말을 해줘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텐데 어제 파웰 의장은 이제 그 선을 잘 타면서 잘 마무리했다. 파월도 굉장히 능수능란해진 거야. 그러니까요. 어쩌면 시장이 가장 원했던 거는 걱정 마 이대로 계속 갈 거야. 왜냐면 어제 금리 관련해서도 뭐 더 상승을 막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OT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그 장중 그 금리 추이를 보시면은 1.7 가지 않았었어? 네, 그것까지 안 갔을까요? 1.6. 안 갔고 1.6대였는데 상승을 했다가 장중으로 봤을 때는 하락을 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금리 측면에서는 물론 30년물은 상승 마감을 했지만 10년물을 보시면은 상승했다가 하락해가지고. 근데 사실 단기 금리가 계속 낮게 있었기 때문에 연준에서 뭐 정책 변화의 가능성 기대는 거의 없었고 했는데 네. 여하튼 끝나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였던 거고. 신주호 팀장 생각은 어때요? 오늘부터 우리 시장 다 환호를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환호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왜 또 이상할 것까지는 없잖아. 아니 잘 보시면은 지금 주가의 변동성에서 지금 주가 우리 작년에 그 코로나 위기 있을 때 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정도의 주가 변동성에서 연준한테 매달린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금리 올라오는 게 너무 버겁다라는 거에 대한 시그널이거든요. 왜? 비싸니까. 비싼 것들은 비싸다고 판단되니까. 연준의 어저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얘기했어요. 일부 자산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 일부 자산이라고 했던 거죠. 예. 이게. 예. 뭐 모든 자산이라고 했으면 망가졌겠죠. 그 말은 또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갑자기 자산.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스를 그런 식으로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올해 1월 그리고 3월에 있는 그 어떤 FOMC의 의사록과 기자회견과 점도표를 보시면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상화가 되는 거에 대한 스탠스를 조금씩 변경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축적이었냐? 저는 조금씩 긴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니, 점도표 보면 긴축적인 거 예, 같지. 2023년에 5명에서 7명이고 2022년에 1명에서 4명이었잖아요. 근데 뭐 이런 논리가 가능하잖아요. 저 미국 성장률 6.5면 정말 드라마틱한 거거든요. 중국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좋고 미국에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미국은 다 방어되지 않을까요? 미국이 좋아져서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좋았냐라고 보면 우리나라도 있잖아. 미국의 성장주들은 더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성장주 같은 경우에 저가 얘기 드리는 게 2009년, 2012, 13년, 2016년, 17년 올라갔을 때하고 달리 지금은 미국 성장주의 일드 갭이 굉장히 낮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1.6에서도 일드 갭이 낮다라는 거는 2% 이상일 때보다 더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졌다라는 거예요. 일드갭이 별거 아니에요. 둘의 수익률 차죠. 네. 주식과 2%도 안 될 걸요. 그러니까 지금 명목 금리가 1.6 왔다 갔다 하는데 코로나 위기 이전이 2%거든요. 그 정도까지 갔을 때 성장주가 더 치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있는 사실 부분이에요. 오늘 이 방송에 신종호 팀장 들어오라는 거는 내가 오늘 답변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오늘 이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내가 헷갈려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뭘 원했던 거냐면 사실 빠진다보다 난 연준이 의외로 더 적극적으로 해줄 줄 알았어. 그거는 지표가 나와야 돼요. 경제 지표가. 그러니까 난 그래서 뭐 5%에서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좀 더 세게 발언이 나오면 핑계 대고서 한번 위로 빠지면? 아니 위로 하거나 아래로 빠지거나 뭐 이런 하여튼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저거 갖고 저렇게 하면 내가 어제 완전 헷갈리는 거야 지금. 아침에 나도 약간 잠설 쳐가지고 그래서 통화도 이제 연준 워낙 오랫동안 와칭해왔던 친구랑도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도 그 말을 하더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파일이 굉장히 능수능란해진 거 아니냐.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지표로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시장에서 주는 의미는 앞으로 긴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 연준은 어저께 그냥 파월은 정상적으로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이나 가격을 먼저 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노동 참가라든지 실제 지표가 확인된 상황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하겠다. 그럴 것 같다. 실업률도 내려올 것 같고 4.5%까지 경제 성장 전망치는 작년에 대비해서 6.5%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지표가 나온 다음에 우리는 고민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예요. 실제로 그런 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망치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망치는 계속 이렇게 물가라든지 전망치 높이긴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데이터로 확인이 되어야지 연준은 정책을 조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시간에 웬만큼 인플레 나와도 자기들은 조정 잘 안 하고 놔두겠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인플레 같은 측면에서는 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T를 이제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는 거를 시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를 크게 상회하더라도 평균 목표 용인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얘기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상 뭐 그러니까 기대치는 지금 그냥 기대치일 뿐인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도달을 하고 고용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정책을 뭐 조정하겠다라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 지표가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중에 주요 문구 변화 부분 좀 잠깐 얘기해주고 그림 같은 것도 얘기해줄까요? 일단 뭐 주요 문구 측면에서는 현재 경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1번 보시면은 지난 이제 1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경제 활동과 고용이 좀 그 개선 속도가 둔화되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제 오늘 나왔던 문구에서는 다시 이런 지표들이 반등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경기를 평가하고 있는 기대했던 상황이고요. 것보다 더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할 때도. 뭐 지금 경기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한 그렇지. 것 같고요. 좋다라고 평가한 것 같고 물가 측면에서는 이제 지난번 1월달인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물가 자체로 봤을 때는 2%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구만 봤을 때도 지난번에는 기존의 뭐 국제유가 하락이라든지 부진한 수요가 물가를 하락시키는 압력을 줬었는데 라는 문구가 없어졌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를 낮추는 요인은 좀 없다. 그러니까 좀 제거를 함으로써 향후에 물가가 높아질 거라는 거를 시사를 했지만 그 수준 자체가 2%를 하회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바는 못 올라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CNBC에도 계속 아래 자막이 below 2%가 계속 나오더라고. 네네, 그래도 2% 맞습니다. 밑이다. 뭐 이 얘기를 네, 계속 맞아요. 해주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되게 오버슈팅을 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단계로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게 2% 미치니까 뭐 그런 네, 얘기 같아. 지금. 맞아요. 그래서 물가 전망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연준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뭐 2% 이게 뭐 내외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림 5번 보시면은 그 롱거런 그 전망치가 2%로 동일해요. 지난번이랑 전망치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1, 2, 3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작년부터 해서 국제유가 올라오고 해가지고 물가 기대 인플레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전망치는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온다고 연준이 긴축 돌아선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해줬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망치라든지 물가 전망치, 뭐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뭐 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건 맞지만 이제 그 상방 압력이 높은지 하방 리스크가 높은지를 봤을 때는 그 리스크는 좀 균형 잡힌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팀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점도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는 17명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18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점도표 자체에 나 대해서 그거 모르고 있었다. 나 18명. 아 제임스 월러 그 이사님이 올해부터 18 지문 명이더라고요.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기 자체는 지난 12월보다는 이제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빨라진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제가 여기 넣어놓진 않았지만 그 전망치 가운데 그 연방기금리 그 평균 중간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미디언. 0.1로 계속 동일하거든요. 그걸 그래서 변화 안 준 것도 되게 네, 의미 있다고. 맞아요. 그만큼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23년도까지 금리는 동결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지금 나온 데이터 가지고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점도표 보면 내년 정도면은 뭐 올해 발만돼도 경기가 이 정도로 좋아지는데 계속 유지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점도표는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제 시장에 이제 좀 영향을 제한적으로 주는 상황에서 조금씩은 올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다음 6월달 같은 경우는 22년도 점도표 상에 또 인원이 그러니까.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상 뭐 QE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지금 해주고 있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해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수준에서도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파월 QE를 회장이. 1200억 불 이상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는 그것도 원래, 있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조정을 줄 필요도 없다라는 그게 얘기거든요. 굉장히 시장에 어제 안도감을 줬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뭐 단기물을 덜 사고 장기물을 더 사준다든지 약간 이런 걸 원했었잖아요. 금리를 막아주는 장기 그건 장이 금리를. 폭등했겠지. 근데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고 말을 그것도 했기 때문에 있지만 그냥 QE를 좀 약간 QE를 이제 언젠가는 논의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구가 지금 캘린더 상에 어떤 핀도 꽂고 싶지 않다라고 뭐 그런 식의 했거든요. 표현을 써버리니까 네. 거기서 와 해버린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빨라질 수도 있고 뭐 느려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해주겠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내가 그 정도로 같지만. 연준을 뭐 내가 빠삭한 사람은 아니까 그래 연준 계속 그거 뒤지던 애들은 야 이거 완전 능수능란하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느낌도 좀 받은 것 같아서. 그래서 신용 진짜 이런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결국은 어제 삼성전자 주총이 끝났으니까 네. 그냥 전자 개인들만 샀잖아요. 네. 전자 같은 거 사들어가는 분위기냐 뭐 이런 분위기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연준의 일거수일투족에 환호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장은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연준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연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꼭 빠졌었냐 안 빠졌었냐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2012에서 15년까지 금리는 그쵸. 안 올렸었어요. 금리 15년 말에 가서 올렸거든요. 그 상황에서의 글로벌 주식의 변화는 다분히 아주 익사이팅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야 이제 연준이 아직 좀 기다려준대. 아 그럼 더 주식 사겠네 이런 게 아니라 시장 내에서 평가를 해야겠죠. 왜 자꾸 연준에만 기다릴까요? 시장 내에서 가격이 비싸졌는지 싸졌는지, 얼마나 시장의 기대치가 밸류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도 낮았고 연준이 도와주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지금은 연준이 도와주고는 있지만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적정한 건지. 금리는 작년에 0.5%인가 10년물이 지금은 지금 1.6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금리 자체가. 금리 자체가 올라온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녹아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주가가 소위 말해서 작살이 났다면 연준이 개입을 하겠죠. 근데 주가는 작살이 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더불어서 야 미국의 성장률이 6.5% 나오는데 엄청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을 때 이머징이 과연 좋았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오늘 하루나 아니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까지 시장은 그동안 거의 3,300, 3,000에서 계속 녹여냈던 때마침 이평선이 싹 몰리면서 올라가고 싶게끔 만들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 실적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미국의 성장률이 6.5가 찍히고 중국은 6% 어쩌면 미국이 더 좋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3%도 안 되는 성장률에 대한 그런 자산 배분 상황에서의 아이디어가 이머징으로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지만 한국으로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게 오늘부터 좀 변화가 생기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 하는 거지. 이제 외국인들이 모르겠다. 하여튼 오늘 이후에 한 며칠간은 좀 약간 와칭하겠지만 그렇죠. 아래가 좀 약간 아래 위도 좀 열린 것 같고 아니야? 저는 박스권인 것 같아요. 막상 나도 얘기를 박스권이라는 예. 생각 변함이 없는데 이게 맞아요. 생각보다 인덱스가 치고 가기 위해서는 EPS 그로스 50% 이상 거기다가 우리가 그동안 환호했었던 그 이상의 가치들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컨트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이익 전망 기대값들이 너무 높아져 있어가지고 그럴까요? 그 기대치에 난 대한 충족.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야 이게 충족하려면 그거 아니 우리가 자꾸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나는 저 같은 멤버들이랑 하나하나 내가 데이터 갖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원래 이번 주부터 그렇잖아. 지금 한 몇 개월 쉬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어제까지 해서 한번 마이콜 타임 아니냐 계속 이러는데 계속 생각보다 전략질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우니까지 그러고 나오네. 이제 다우니가 굉장히 우리 가장 강세론자인데 데이터 뒤져보니까 미국만 좋다는 거야. 다우니가 어제 나랑 녹음하는데 해서 그러니까 2018년에 내지는 2012, 3, 4년에 왜 글로벌리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까? 2011년에 위기가 오고 나서 초반에 회복을 하고 다시 그 속도가의 차이에서 그 속도 차이에서 처음엔 이머징이 막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미국이 올라오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후행적으로 올라온 애들한테 기대면서 가려는 심리가 강하지만 생각보다 인덱스에서 우리가 된통 당했던 사이클이었거든요. 2018년도 그거예요. 법인세 낮춰주고 미국의 성장률이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치고 나가 우리나라도 이제 2017년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계속 수출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미국이 좋아지니까. 아니 그 부분은 다 억울해요. 지금 근데 5월에 모멘트 한국이 꺾이고 글로벌은 다 올라가거든. 심플하지. 작년 우리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기저가 우리는 미국만큼 낮지도 않고 유럽만큼 낮지도 않고 그거는 알고 있는데 다 이거지. 한 4, 5월 달에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오늘 2080까지 땡겨나 버렸거든요. 3080. 3080이네요. 3080까지 땡겨놨는데 여기서 100포인트 오르면서 전고점이에요. 정말 이런 말하면 듣는 분들이 쟤들 안 떠 저렇게 한심한 얘기하는 내가 있는데 뭐 이런 거지. 아침에 더면 그 이상을 어떻게 뚫을까? 정말 마바라티가 얘기하다 온 거야 지금. 형 한 3,500 보여요? 나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 올해 먹을 장 연내 맞아요. 평가 받아 이해했죠 무슨 맞아요. 말인지. 이게 평가도 받아야 돼요 저희들 그 많은 매니저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분기점이냐 이럴 때 내가 좀 자신 있게 말하는 편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뭐 틀리든 맞췄다가 아니라 야 이번 진짜 헷갈리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생각을 들었다가도 아까 신종호 팀장이 말했던 핵심이 그거야. 이 연준을 보면서 나 이 생각이 든 거야. 오늘 이후에 미국채가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 생각도 좀 들거든. 아닌가 우리 위로요? 가능성 거의 없으나 국채 수익률이 안정되면 성장주들이 바통 이어서 올라가면 뭐 더 올라가는 거지. 그럼 어떨 것 같아? 미국채 금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근데 지금 이슈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위로 튈 만한 이슈도 없고 밑으로 떨어뜨릴 이슈도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6 레벨에 시장이 다 기거나 적응한 것 같은데 이 정도. 1.6이요. 네, 1.6에 대해서 뭐 거부감은 없는 것 같고요. 부담이다라는 근데 미국이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6.5가 나오고 성장률이 저도 그래요. 전 튈 것 같아요. 나 어제 개인적으로. 성장률 6.5 딱 때려는 순간 야 이거 그리고 어제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냥 나는 2% 넘어서야 그때 가서 좀 생각해보자. 난 그때까지 전혀 생각 없어. 너네 걱정하지 마. 이거였잖아. 네, 맞아요. 2%는 기정사실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랐었던 그리고, 것들은 있는데 지금 아까 오기 전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미국 10년물 팁스 BEI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2.27이에요. 맞아 2점이 넘어가 있어. 2.27. 2.27이게 되면 지금 미국 10년물이 1.6이라고 치면은 80bp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갭을 줄이러 가는 거거든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무조건 여기
그 줄어들어야 돼 하면 왜냐하면 줄어들어야 되는 게 그래야 명목금리가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거나 명목금리가 올라가거나 두 가지 방향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와도 그거는 단기적인 리스크 오프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면 명목금리가 올라가거나인데 명목금리는 지금 80bp나 룸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조금씩 올라갈 방향성은 높아진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SLR 같은 경우에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진 않았어요. 그건 또 시장에서 너무 기대를 앞서간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죠. 소설 썼던 것 같아. 그건. 근데 연장을 안 했다라는 그 자체가 악재는 아니지만 또 연장을 안 하면 또 수급 부담이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렇지. 저거 네. 얘기했었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우영이가 채권 담당자니까 둘이서 막 떠드니까 쟤들 왜내 자료인데 왜 쟤들 왜 저러는가 할 텐데 시장에서는 이거지. 모르겠으니까 금리가 움직여지면 이래도 금리가 움직여지는 순간 이제 6월에 액션 6월에는 좀 더 그럴 수 있죠. 그런 얘기가 얘기가 지표가 나오면 아침에 내가 통화한 결론은 그거였거든. 한 며칠간 주식시장 보지 말고 미국 금리를 보자는 의견이 주식시장이 이제 이게 부닥치기가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 뭐 올라가다 막 이럴 것 같은데 금리가 여기서 안정화 1.6나 1.6 전으로 1.58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래 좀 더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혹시 1.7을 혹시나 막 가능성 낮지만 터치하러 가는 순간 파웰이 그 하루 이틀밖에 말이 안 먹혔구나 하는 결론 나오는 거 아니다? 지표들이 한파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3월 말에서 4월 초 막 고용 데이터 나오고 이러면은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금리가. 사람들이 그런 거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한파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순간 연준이 움직이겠구나라고 나오는 거죠. 경제 지표를 보고 데이터 의존적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잘 나온 후행적인 걸 보고 움직여 연준이 그렇게 후행적인 걸 보고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경제 지표가 잘 나온 순간 그거를 명목금리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미국이 어제 요새 시장을 보면 미국의 보면 소비재 쪽이 좋았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시총 비중이 적어서 그렇지 뭐. 그렇죠. 미국은 맨날 말도 안 되는 뭐 크루즈 별게 다 예, 움직였어요. 여행주들도 근데 이제 많이 움직이고. 이런 걸와 이거는 뭐 주춤하더라도 소위 쉬었던 뭐 테슬라로 대표되는 성장주들이 여기서 바톤 타치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어렵다는 건 내가 저는 지금. 성장주냐 가치주냐보다 싼 거냐 비싼 거냐 이제 차이인 그 것 말은 같고. 우리 하우스뷰고 네. 근데 그건 알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 조정폭이 크다면 테슬라가 여기서 한번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여기서 삿바 싸움에서 금리가 다시 내려갈 거에 대한 베팅이냐 아니면 금리가 그래서 안정적으로 해서 위에 올라가는 베팅이냐면 저는 안정해서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누구나 동의해요. 진짜. 그러면 성장주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는 폭이 뭐냐는 거지.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래서 올라온 게 50bp가 금방 올라왔는데 여기서 40bp 올라가는 걸 두려워해서 그 문석이가 한 말이야 문석이. 근데 비용 자체가 할인율을 이게 작년에 할인율이 1% 언더이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이 용인됐다고 하면서 지금 1.6에서 1.7 가는 거는 50bp가 아니라 10bp 올라가는 거니까 아니잖아요. 땡겨오는 할인율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야 결론을 빨리 내고 싶어. 방송이지만 우리가 회의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하는 건데 당신과 나가 어느 정도 이게 뭔가 머리가 명료해져야 되는데 잘 안 잡히네. 금리가 주었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까지 넘어간 상황이었고 금리가 1%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금리가 1% 이상 넘어가고 어쩌면 2%까지 트라이 한 상황에서 버겨낼 수 있는 밸류에이션과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은 오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일부 업종은.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이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밑에 깔린 거는 차트 안 본다고 다 보잖아요. 차트들 다 차트 보죠. 차트 막 몰려 야, 있으니까 여기 치고 나갈 것 여기서 같거든요. 아래이냐 했는데 위로 방향 잡은 거 아니냐는 거야 지금 쉽게 말해서. 아래도 없고 위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그래? 예. 부디기는 위로 잡혔잖아요. 나한테 물어보고 있고 나도 야
형도 뭐 이 정도면 위로 한번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뭐 이런 분위기인데 3천에서 3천 뭐 200만 해도 10% 왔다 갔다 하는 장인데 이미 지금 그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평선을 그게 지우고 아니지. 시장을 보세요. 여기서 돌리면은 저번 고점을 넘어가서 1,400까지 한번 가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의 가능성도 제가 계속 저는 보거든요. 그 당신이 가능성을 그걸 계속 고민해줘야 보는데 되지. 그러려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매물을 쏘아줘야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은 이제 더 이상 살 만한 여력이 없는 것 같고 계속 사잖아 개인이 어제도 보면. 사실 이게 금액을 보시면 거래대금이나 이런 게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외국인이 사서 들어와야 되는 가능성에는 결국 수출 증가율인데 왜 수출 증가율 뻔하게 이거 내려가는 거 왜 자꾸 얘기하냐. 그게 EPS 그로스랑 똑같이 움직여요. EPS 그로스랑 움직이는 부분에서 내려가는 타이밍에 미국의 성장률이 6.5를 찍는다라는 그 자체는 외국인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 그러면 3,300 이상에 몰려있는 이 자금을 뚫고 올라갈 만한 힘이 저는 사실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게 되면 박스권 하단 뭐 3,000 초반, 박스권 상단 3,200-300이게 되면 조금은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장이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목별로만 굉장히 낙폭이 컸던 성장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그런 것들은 지금 타이밍엔 괜찮겠죠. 낙폭이 컸던 애들. 근데 그거보다 그냥 지수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냥 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걸로 한번 지수가 올라가지 않겠냐는 시각들이 꽤 많아서 이거 방송에서 뭔가 그래도 좀 뭔가 조언을 드려야 되는데 걱정이네. 오늘은 완전히 뭐 아니 파월도 지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파월은 도대체 뭔 얘기한 거야? 어제 이렇게 아침에도 계속 얘기를 해보면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게끔 해준 거야. 그건 그건 같아요. 맞아요. 네. 파월이 원래 변호사 출신으로 저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연준에 의장 만들면 굉장히 능수능란해지는 느낌. 여지를 많이 주는 어제 그거였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우혜연 연구원 찰스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둘이 저렇게 노땅 헤매고 있는데 당신이 주니어한 씨의 어떤 프레시한 시각으로 연준이 이런 모습을 보면 자산 시장은 어떨까? 연결해서 한번 생각도 해봤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만약에 전망치 이렇게 올렸는데 물가를 이렇게 또 전망치를 올렸고 경제성장 이렇게 올렸는데 금리가 반응을 그렇게 따라 봤을 때 저는 사실 채권 시장한테는 FOMC 자체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전망치가 6.5까지 올렸는데 그러면 향후에 금리 경제 성장에 대한 약간 확신을 그래도 연준이 좀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0년물이 오히려 뭐 장중에는 하락해서 물론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는 상승을 했지만 시장을 놓고 어제만 봤을 때는 하락을 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봤을 때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에 더 의미를 크게 두고 해석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QE도 계속 할 거고. 그걸 QE를 많이 주목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지금 분위기는. 네, 그러니까 자산을 계속 사주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언젠가 테이퍼링을 하겠지만 테이퍼링을 할 때 시장에 시그널을 치서 주겠다라고 우리 얘기를 했기 테이퍼링 때문에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 이래버렸다고. 그런 얘기죠 거의. 왜냐면 지금은 거의 뭐 QE를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낮 예시라 했거든요. 그럼 나네. 첫 번째 질문이 테이퍼링 질문이었어요. 그거야. 그리고서 팍. 네, 그러고 팍 올랐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막 이러고 올라가다 폭등을 나스닥 폭등을 네. 했지 그때.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도 20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왔다가 플러스 100 가버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어제 전망치를 이렇게 올렸지만 연준에서 스탠스 전환은 거의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다. 왜냐면은 이게 점도표 좋아졌음에도. 자체도 올렸는데, 네. 그러니까 점도표 자체도 조금 매파적으로 변한 거잖아요, 솔직히. 점도표는 매파적으로 변한 거 확실하고. 그리고 전망치 자체도 이렇게 올렸는데 결국 평가는 그래도 그 채권 시장한테는 긍정적으로 해석한 게 좀 더 크지 않았나라고 봤을 때는 사실 FOMC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연준에서는 진짜 저 자산시장이 제목처럼 잘 해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당신 부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시장이 나를 죽일 줄 알았더니 아직 죽이진 않는구나 그잖아요. 역시 비유 좋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더 알았어. 풍선으로 더 띄우는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시장 내에서 평가. 그러니까 자꾸 연준이 뭘 해줘야 되는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시장 내에서 니네들이 네. 알아서 워킹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 경제 지표의 변화, 경제 전망의 가이드를 줬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는 미국의 성장률과 실업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미국의 성장이 잘 됐을 때 우리나라에 수혜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작년에 그렇게 미국이 저렸을 때 우리나라가 올라왔던 베네핏이 있다면 거꾸로 올해는 미국이 갔을 때 우리가 그게 수혜일까 악재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수혜보다 악재일 가능성이 저는 다소 정다운 컨테 포인트가 거긴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한국이 좋았고 중국이 좋았는데 네. 올해는 미국이 좋고 유럽은 턴어라운드니까 유럽이 좋고 네. 중국은 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긴축 같고 예,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의 가격이 3천 언덕이 되면 이거 뉴스 나와도 저거 뉴스 나와도 어쩌면 흡수할 수 있는 가격인데 애매하거든요. 아 그게 갑자기 생각났다. 네. 내가 뭐냐면 성장주를 다 고민하잖아 지금. 왜냐면 어제 배터리가 너무 박살나니까 에이씨야 육환상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배터리. 뭐냐면 중국 성장주가 정말 많이 박살났거든. 많이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긴축 들어가면서 정말 중국 심천은 네. 종목별로 40% 50% 터진 게 부지기수더라고. 네, 그게 맞아요. 뭐 20%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중국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중간 영역에 있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 사이클로 보고 가는 것 같아요. 미국이 성장률을 누가 봐도 좋게 보이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달려들다가는 2015년 꼴이 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때 15년에 네. 우리가 그 장 좋았다가 16도 좋을 줄 알았다가 계속 헤맸잖아 그때.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11까지 좋았다가 12, 13, 14도 유럽 재정이 터질 네, 때였고 맞아요. 막 네. 그냥 미국만 좋았지 뭐. 네. 그때.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급을 주도하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1분 안에 끝내보면 제 말을 2009년에 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이 뭘 했냐면 자기들은 사실은 리만 브라더스에서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는데 제1시장이 미국이 없어질까봐 자기들이 돈을 풀었어요. 사재 위안을. 그랬는데 2011, 11년에 뭐 이머징이나 인플레이션 베팅했다가 사실은 부러졌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재정 위기가 오고 그 연준도 인식이 함부로 액션하면 안 된다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중국이 처절하게 느낀 건 뭐냐면 어설프게 공급을 주도했다가는 내가 그 공급의 아픔을 계속 녹여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뎁을 에쿼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2015년에 농민들까지 주식 사게 했는데 지속 가능한 성장이 없을 때는 다시 팍 부러지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작살났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미국이 서서히 올라오고 여기서 내가 공급이나 소비 주도 역할을 했다가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유럽이 소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도 알아버렸고 미국이 주도했을 때 자금의 순환이 어떻게 되는 것도 봤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6% 성장 나오잖아. 그리고 우린 내실을 다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상대적인 긴축, 미국은 성장이 나갈 때 우리나라는 좀 조용하게 있어야 돼요. 막 좋게 막 불을 지르면서 가는 장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사 문제 때문에 일요일 쉽니다. 뭐 공지 나가겠지만은 다음 주에 일요일 쉬고 또 그러니까 저 뷰를 전달할 수가 없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다음 주 지나고 나면 또 뷰가 선명해질 것 같고 현재 아주 뭐 저는 약간 위가 그래도 한번 좀 더 올라갈 거로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시장 반응이 그랬으니까 아까 신종호 팀장 말대로 위는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에서 상승이냐 아니면 정말 이번에 올라가면 뭐 한번 위로 열어주냐 이거는 주식시장만 보고 있으면 안 올 것 같고 판단이 여전히 미국의 채권 시장이 매우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쉬는 동안에도 좀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뭐 있는 그대로 저희가 약간 헷갈릴 때는 같이 하고 좀 더 아마 끝나고 나서라도 이후에도 저희들이 더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4월 언제부터 다시 방송을 한다? 4월 초 아닌가요? 또 이사하고 그 새로운 스튜디오 좋은 스튜디오도 생겼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도 안 가봤어요. 뭐 윤센의 인터뷰라는 것도 생긴다는데 한 몇 명은 섭외해놨어. 아니 뭐 재밌겠다. 아니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돈 버는데 주력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도 인터뷰할 거고 또 뭐 윤세는 식탁도 해주세요. 윤세는 식탁. 그게 제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재밌었는데. 그것도 사람이 쳐다보니까 그것도 당신이나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 아침부터 다들 뭐 지금 다들 완전히 내가 누가 나보러 어떤 매니저 출신 애가 제가 어떤 페이스북 글 올렸더니 옛날에 난 포카 많이 치던 친구니까 형 나는 기준이 아까 신종호 팀장이랑 저랑 비슷해요. 항상 같이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주식이 좀 비쌌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주식이 싸졌을 때는 남들이 위험하다고 해도 공격적으로 사자는 마음 이거가 저희들의 하우스뷰였고 항상 지켜왔던 건데 그러니까
승률이 높을 때 배팅하는 했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맞아요. 철학인데 그게 그 이름을 알아봤는데 그 B 처리해줘. 그 친구는 내가 포카 칠 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막 밀어붙일 때는 막 미친 듯이 밀어붙이거든. 네. 근데 그런 마음은 안 들었지만 지금 밀어붙일 때 같진 않은데 흥분하지 말자. 그냥 정도는. 흥분하지 마시라는 네, 거죠. 그 정도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할 때 막 뭔가 내가 놓친 것 같을 때 막 쫓아가면 잘 안 됐던 적이 많았는데 맞아요. 야 근데 오늘은 진짜 헷갈린다. 왜냐면 내가 이럴 때 헷갈리니까 전화를 하거든요. 얘한테도 물어보고 얘랑도 야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안 모아지는 것도 그냥 결국 부닥치겠네 서로 의견들이 안 그럴 모아진다는 수도 거는.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많이 아는 애들일수록 이제 더 헷갈리는 거야. 그렇죠. 연준 걸 보면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어.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준이 계속 경제 지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준의 입장을 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여기는 안 넣어놨지만 이 뒤에 점점점 뒤에 문구는 그러니까 코로나19로부터 피해를 강하게 받았던 부분들은 여전히 붙나다라는 맞아, 평가가 그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그 평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삭제가 되고 뭔가 더 좋은 말들만 만약에 평가를 할 때 들어간다면은 연준에서 이제 시그널을 주기 시작한다라고 평가를 또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길어졌는데 거거든요. 하나 연결하면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미국은 소위 부채한도의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있죠. 벌써 증세 논의 시작되잖아. 공짜 정심은 없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게 또 6월이거든. 그렇기도 하네요. 근데 그래서 오늘 하여튼 좀 더 신종호 팀장이 좀 더 고민하고 해서 뭐 방송 녹음 못하지만 자료로서라도 저희가 써놓을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했으니까 오늘 일찍 가.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나도 피곤해 지금.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